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정 인사를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부터 차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렬돼야 되고, 그 전에 뭐 필요 없는 열들은 좀 숨겨주시고,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것들, 또 뭐 통화 기호 이런 것들도 한번 맞춰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없어졌네요. 자, 쉽 팔로우 다시 한번 외치면서 자, 먼저 정렬과 서식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공무년 1회 A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필요 없는 열들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제품 단가, 제품 뭐 코드 단가, 전월 주문량, 열의 너비가 늘어났네요. 두 줄로 되어 있죠? 약간 늘려주시고, 자, 월말 재고량도 약간 늘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재고율, 주문량, 주문금액, 비고 다 맞습니다. 자, 여기는 없는데 임으로 만들어준 거죠. 뭐 필요 없으면 딜리트로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노란색 우리가 임으로 했으니까 원래대로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채우기 없음, 여기도 채우기 없음으로 다 채우기 없음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를 보시면 계산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자,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렬 순서는 재고율에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하고, 재고율이 같으면 주문량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을 한번 먼저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렬을 할 때는 어디를 블럭으로 잡느냐, 맨 위에가 필드입니다. 맨 위에 필드를 포함해서 여기까지만, 밑에 합계 평균 이런 거 있는 거 잡으면 안 됩니다. 맨 위에 필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데이터 메뉴로 옵니다. 데이터 메뉴에 여기 보시면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 정렬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재고율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재고율로 클릭을 해주시고, 자, 뭐죠?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름차순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고율이 같으면 주문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준을 추가해 주시고, 여기서 주문량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문량이 오름차순, 만약에 내림이면 내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먼저 재고율에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하고, 재고율이 같으면 2차적으로 주문량에 대한 오름차순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금액 수치에는 통화를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함께 넣으시오. 자, 이런 것들 금액이죠. 이런 거 금액. 자, 그래서 통화 기호 홈 탭에 있습니다. 홈 탭에.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열의 너비가 너무 늘어나니까 컨트롤 1번을 이용해서 통화를 적용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문량은 금액이 아니죠. 주문량이 금액이 아니니까 통화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자, 원래 일반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일반으로. 자, 그리고 주문 금액도 금액이니까 통화 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통화 기호가.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내용이 금액 이외의 수치에는 쉼표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쉼표. 마이너스는 음수가 표시되도록 하고, 자, 또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소수 자릿수를 나타내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소수 자릿수는 없게끔 정수로 표시하고, 또 숫자 셀은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고, 오른쪽으로. 자, 그 다음에 문자는 중앙으로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다 숫자죠? 여기까지 다 숫자입니다. 여기까지 잡고 오른쪽 정렬로 주겠습니다. 오른쪽 정렬로. 여기도 숫자죠. 자, 그런데 여기 소수점 자릿수가 있네요. 소수점 자릿수. 자, 이렇게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자, 평균값들이니까 소수점 자릿수를 모두 잡아서 여기에서 소수점 자릿수가 늘림이죠. 이렇게 늘어나 버립니다. 자, 우리는 없애야 되니까. 자,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소수점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역시 그리고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이 있는 부분이 여기가 금액이겠죠. 여기가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통화에 가서 통화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화를 눌러서 통화 표시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죠. 문자는 중앙으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마무리가 완료가 됐죠. 이제 모든 그 정렬들은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만들어 봐야 돼요. 차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주문 재고율이 6위 이내의 값들에 대해서 전월 주문량과 주문량을 차트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재고율이 자 6위 이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자, 재고율이 6위 이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월 주문량과 주문량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전월 주문량과 주문량을 차트로 나타내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축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따져야 돼요. X축. X축이 뭐예요? 제품 코드입니다. X축이 제품 코드. 이 부분도 반드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범위를 잡아야 된다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우선 여기다가 좀 체크를 해 놓을게요. 나중에 반드시 또 지워 주셔야 되고. 여기까지. 자, 전월 주문량 여기까지. 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떨어져 있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범위를 잡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표시해야 될 전월 주문량과 주문량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위에 블럭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잡으면 안 돼요. 반드시 X축의 범위도 같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X축이 뭐예요? 제품 코드죠. 그러면 제품 코드, 즉 여기서 여기까지 해도 함께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잡을게요. 자, 먼저 제품 코드 6위까지, 노란색 부분 6위까지.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연속되지 않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범위를 잡습니다. 계속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주문량도 이렇게 잡습니다. 만약에 주문 금액을 잡으라고 하면 주문 금액도 같이 잡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월 주문량과 주문량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뭐가? 재고율 6위 이내 자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삽입 메뉴로 넘어옵니다. 삽입 메뉴로. 자, 삽입 메뉴에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데 2007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차트를 동시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로 막대형으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로 막대형 가서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 있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 전월 주문량과 X축이 나오죠. X축. 자, SD, AZ, AK 이 부분이 X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잡으면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X축의 범위와 우리가 뭘 표시하는지 자, 뭘 표시하는지 전월 주문량과 주문량의 범위를 함께 블록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차트 제목을 넣어줘야 돼요. 차트 제목. 자, 차트 먼저 할게요. 먼저 묶은 세로 막대였죠. 주문량은 여기 주문량은 이게 빨간색이 주문량입니다. 주문량. 자, 그러면 전월 주문량은 뭘로?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파란색이 전월 주문량이니까 아무데나 이걸 클릭하든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전부 다 설정이 됩니다. 이 파란색 선택하면 다 같이 설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클릭을 해버리면 걔만 선택이 돼버리죠. 다른 건 선택 안 되고 얘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클릭해서 다 같이 선택되는 걸 보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여기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2007부터는 이 말이 사라지면서 그냥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 주문량이 막대 그래프에서 꺾은 선형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데이터 값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값. 자, 그러면 차트의 구성 요소부터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차트의 구성 요소를 먼저 보면 여기가 차트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실제 차트가 그려진 안쪽 영역을 노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값들 있죠? 값들. 이 값들을 노리는 데이터 레이블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Y축 값이 있고 Y축 제목이 있습니다. X축, 여기 X축 있죠? 그래서 우리는 X축 제목을 반드시 블록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X축 레이블, 그 다음에 범례. 빨간색은 뭐를 나타내고 꺾은 선은 뭐를 나타내고 각각의 계열에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해주는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차트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레이블 값. 그렇다면 뭐에 대해서? 전월 주문량에 대해서
하나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만 클릭을 하면 같이 전부 다 선택이 들어가 있죠. 전부 선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한 번만 더 클릭을 해버리면 이것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레이블 값 추가, 레이블 추가. 그러면 얘밖에 안 나타나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자, 만약에 한번 걔만 나타내라, 만약에 ZZ만 나타내라 그러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월 주문량이 다 나타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면 전부 다 값들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o you understand? 오케이, 바리.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과 데이터 값을 표시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래프에 대한 제목을 나타내야 되겠죠. 제목은 뭐라고요? 상품 주문 현황 확대 출력의 밑줄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차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에 오시면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위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 위. 자, 그럼 여기에 차트 제목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자, 주어진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상품 주문 현황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는 홈 탭에 와서 자, 여기에서 한 18이니까 뭐 16이나 18이나 알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이 있습니다. 밑줄이 실선인지 이중 실선인지 보시고, 지금은 그냥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자, 밑줄. 그리고 글꼴은 뭐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알아서 뭐 보편적인 굴림이라든가 도둠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둠체 16에서 18, 그 다음에 굵게 밑줄 이렇게 해주시면 차트 제목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X축 제목과 Y축 제목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역시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축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축 제목이 나오죠. 역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제품 코드라고 주시고, 다시 한번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 축 제목. 자, 세로 제목이 있고 가로 제목이 있습니다. 뭐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세로 제목은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요. 수량. 그러나 가로 제목은 어떻게 써질 것 같아요? 수량. 이렇게 옆으로 써지겠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세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세로로. 자, 세로축 제목, 세로 제목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수량이라고, 자, Y축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Y축 제목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이 부분을 이제 드래그해서 이 안쪽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옮겨져 버려요. 이 안쪽만 안 옮겨지죠. 그래서 이 안쪽을 잡지 않고, 그림 영역을 잡지 않고 여기에 있는 차트 영역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차트 영역을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자, 데이터표 작업이 끝난 25가 끝난 그 다음부터 해서 데이터표가 있는 여기가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맞춰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까지 쭉 한 47 정도 46 정도까지 늘리겠습니다. 47이나 46까지.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보셔야 돼요. 미리 보기. 자, 오피스 단추를 클릭을 해서 인쇄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페이지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또 여백 표시도 있고, 여백 표시도. 자, 우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을 왼쪽을 1.3, 이건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좌우를 1.3 정도로, 그 다음에 위에는 6mm. 자, 위에서 이제 편철을 해야 되겠죠. 뭐 호치키스라든가 뭐 이렇게 찝기 위해서, 끈으로 묶기 위해서 위에는 6mm 정도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1.3 정도, 그리고 머리글과 바닥글은 0.8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가운데 지금 보시면, 자, 차트가 내용들이 이쪽은 딱 붙어있는데 이쪽은 많이 남아있죠. 이쪽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몰릴 수 있게끔 가운데 정렬을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위에 6mm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프린트를 해서 자기 이름, 뭐 비번호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직접 써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인쇄를 해서 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비번호를 쓰도록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머릿말 꼬릿말을 설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프린트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 미리 보기를 했는데 너비가 좀 좁아요. 자, 여기 한번 줄여볼게요. 살짝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너비가 샵샵샵샵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대로 나왔다고 볼게요. 자, 제대로 나왔는데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자, 인쇄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샵샵샵샵으로 나와버리죠. 여기서는 멀쩡히 나오는데 미리 보기 상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리 보기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또 귀찮아요. 자, 그래서 우선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샵샵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이 열의 너비를 늘려서, 자, 여백 표시를 하면 여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살짝 당겨 주시면 이렇게 모두 다 인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내용들이 차트가 잘리지는 않는지, 잘린다면 또 줄여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 눈금선이 있습니다. 눈금선이 한 페이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넘어가 버렸죠. 현재 클릭을 해버리면 눈금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당겨서 1페이지 안에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오피스 단추로 들어가서 미리 보기를 하는데 귀찮아요. 몇 번 해봐야 되니까. 자, 엑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엑셀 옵션에, 자, 여기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에서 리본 메뉴에 없는,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인쇄 미리 보기, 알파벳 가나다라 수도 되어 있으니까 쭉 내려서, 자, 인쇄 미리 보기가 어디 있나요? 자, 인쇄 미리 보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면 여기에 인쇄 미리 보기가 들어오죠. 자, 확인하면 여기에 인쇄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려면 귀찮으니까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 하면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인쇄 미리 보기를 바로 누르면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뭐 우리가 옆에다가 이상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하려고 놨던 거죠. 이거를 보려고 놨던 거죠. 실제 시험 문제상에서는 이런 게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 D 함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옆에서 인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잠시 후에 교환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 만드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고, 자, 여기를 보시면, 자, 그 부분은 인쇄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인쇄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되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백에 잘리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은 내보내야 되겠죠. 밖으로. 자, 이렇게 내보내고,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차트가 제대로 다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만 여기까지 차트를 작성하는 과정까지만 보기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지워주시고, 자, 채우기 없으므로. 자, 그 다음에 09년 1회 C형 문제를 먼저 정리부터 하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열들은 먼저 숨기고, 제품명, 제조회사, 자재원가, 생산량, 수출량, 생산단가, 이 세 개의 열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C, D, E 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숨기기. 그러면 이렇게 숨겨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병합이 안 돼 있어요. 숨겨지는 순간에.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병합을 눌러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한 번씩. 자, 병합. 자, 병합을 한 번씩 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병합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다 된 것 같죠? 대각선 모양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색을 없애고, 그런 다음에 자, 모든 수치는 천 단위마다 컴마를 표시하라. 모든 수치는 천 단위마다 컴마를 표시하라. 그 다음에 금액은 통화를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죠. 금액은 통화를 표시하고, 소수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근데 소수점, 여기는 소수점이 없네요. 자, 소수점이 없으니까 상관없고, 단가, 총액, 단가, 이거 다 금액이죠. 금액이기 때문에 천 단위마다 쉼표를 적용하고 통화도 같이 적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통화에 들어가서 통화를 설정을 해주시고, 자, 소수점이 없도록, 소수점이 혹시 있으면 0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같이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1번을 눌러서 통화를 설정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숫자 셀은 우측으로 라고 되어 있죠. 숫자 셀은 우측으로, 문자 셀은 가운데로, 그리고 정렬은 뭘로 하라고 그랬죠? 제품명에
따라서 오름차순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정렬부터 하겠습니다. 자, 문자들은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 숫자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래도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더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정렬을 할 때는 어떻게? 이 부분만 밑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작성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을 한 다음에 뭘로 정렬하라고 그랬죠? 제품명에 대해서 오름차순. 제품명을 선택을 하고 오름차순. 혹시 내림이면 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명 순으로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돼 있죠. 정렬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차트는 뭐에 대해서 만들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수출 총액, 생산 총액과 수출 총액입니다. 생산 총액과 수출 총액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없어요. 뭐에 대해서? 자, 각 문구 회사별 그랬죠. 각 문구 회사별. 그럼 뭐예요? 문구 회사별로. 자, 각 제조사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각 문구 회사별. 즉 나나문구, 해피문구, 그린문구, 타조문구. 즉 각 뭐죠? 각 문구 회사별 총 생산 총액과 수출 총액 이 부분을 나타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조사, 여기 제조사 있죠. 그 다음에 생산 총액, 그 다음에 수출 총액 위에 같이 잡아야 되니까 생산 총액과 수출 총액. 그리고 X축에는 뭐예요? X축에는 제조 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X축에는. 그래서 여기를 블럭을 잡아준 겁니다. 그리고 생산 총액과 수출 총액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 부분 잡아주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제조사별, 자, 각 문구회사별과 이 값과 이 값을 블럭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떨어져 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잡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또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잡겠습니다. 옆으로 가능한 가로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가로 방향으로. 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세로 막대. 자, 여기도 막대가 뭐죠?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이라고 되어 있죠. 세로 막대와 꺾은 선형. 자,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차트가 헐랭 이상하게 나와버렸어요. 왜 이상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차트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자, 여기가 병합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복사해서 컨트롤 V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병합을 풀어주는 겁니다. 병합을 풀어주시고 생산 총액과 자, 이 부분 여기다가 붙여넣기. 헐, 또 왜 0 나와? 여기 붙여넣기 했는데, 그쵸? 자, 즉 이거는 값이 아니라 수식이라는 겁니다. 수식.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이 수식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뭘로? 값으로 붙여넣어라. 붙여넣기 하면 수식이 붙여넣어지니까 값으로 붙여넣기 해라. 자, 값이 들어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컨트롤 C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붙이기 하면 수식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고 값으로 넣어줍니다. 값으로.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필요 없죠. 여기 열은. 자, 여기서 모태들이 없음 다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통화 기호를 넣어줄게요.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통화로 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면 쉽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삽입에 가보겠습니다. 삽입에 세로 막대. 그랬더니 바로 차트가 만들어지죠. 자, 아까 여기가 병합되어 있어요. 숨겨진 열도 있고 막 병합되어 것도 있고 그래서 바로 차트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차트가 바로 안 만들어진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별도의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두고 이 값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 붙여넣기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안 되고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차트를 여기다 가려주는 거죠. 가려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거니까. 어차피 인쇄할 때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차트 제목부터 한번 여기서 좀 늘릴까요, 먼저? 자, 이렇게 늘려주시고 한 46이나 47 정도까지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차트의 제목. 자, 차트 제목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놓고 먼저 차트의 제목을 넣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제조 뭐죠? 만년필 수출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를 클릭을 한 다음에 차트 제목은 자, 만년필 수출 실적 띄어쓰기 오타 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해주시고, 자, 홈 탭으로 다시 와서 포인트는 한 16포인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밑줄 놓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놔도 상관없어요. 별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평균 글꼴인, 보통 글꼴인 도둠이나 굴림으로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놔도 상관없고 감점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총액과 수출총액 있죠. 생산총액과 수출총액, 뭐를 꺾은 선형으로 만드는 거죠? 수출총액. 수출총액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다 선택이 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레이블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는 누적입니다. 누적. 표식이 있는 누적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셔야 돼요. 이걸로 해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꺾은 선형으로 바뀝니다. 역시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 총액에 아무 데서나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아무 데나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를 이용하면 전부 다 값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까지 넣은 거죠. X축과 Y축, X축과 Y축에 대한 내용 넣어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 기본 가로축 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 아래에 제조 회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제조 회사. 그 다음에 Y축에는 자, 선택을 하고 다시 축 제목의 기본 세로에 가서 자, 축 제목을 뭘로 넣어주는 거죠? 자, 금액이네요. 금액. 자, 금액.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단위는 100만으로 하라, 레이블을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 자, 그래서 이 수치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서식. 축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단위가 있습니다. 표시 단위. 표시 단위가 현재 없죠. 근데 문제에서 표시 단위를 100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만 있죠. 100만. 그리고 여기에 100만이 나타나죠. 레이블도 표시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를 풀어주시면 100만이 안 나타나죠. 근데 현재는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체크를 해서 100만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레이블 표시. 자, 이렇게 해서 자, 레이블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조금 옆으로 뉘어있죠. 이 글자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자, 표시 단위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시 단위 서식에서 자, 맞춤에 와서 이 부분을 자,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할까요? 가로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가로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례 위치라고 되어 있죠. 범례를 선택을 하고 범례 여기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범례 서식에 들어와서 위치 잡아줘도 되겠죠. 또는 여기 선택을 하고 범례를 선택하고 범례 위치 어디로? 위로. 여기서 위로 위쪽에 범례 표시. 그럼 범례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크기는 이제 47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충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자와 모서리 둥글게 테두리 적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서 이 안쪽은 그림 영역이고 밖에가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자,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실선으로, 대신 선은 검정색으로 주셔야 되겠죠. 검정색으로. 테두리 스타일은 모서리 둥글게라는 부분이 있다. 모서리 둥글게. 그 다음에 그림자 있죠. 그림자는 첫 번째 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라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선이 들어가고 모서리가 둥글게 되고 그림자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인쇄 부분에서 잘리는 부분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를 얼마로? 1.3으로, 여기도 1.3으로, 여기는 0.8, 여기는 위에는 자, 철을 하기 위해서 6 정도로
1.3 정도로 이렇게 놓고 가로로 줬습니다. 가로로. 자,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밑에가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또 샵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정확하게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도 차트가 조금 잘렸죠. 한 우리가 46 정도까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46 정도까지로. 자, 46 정도까지 조금 더 잘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올려주시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옆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놓고. 자,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시켜서 샵샵 처리가 되는 건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윤곽은 맞는지. 자, 한 번씩 클릭을 해보면 뒤에 차트 뒤에 그 표가 있죠. 우리가 별도로 붙여넣기 한 부분, 이 부분. 자, 그런데 차트에 의해서 가려져서 인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차트 관련 내용을 09년 1회 C형까지 해봤고 09년 1회 D형은 여러분들이 직접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직접 범위만 한번 잡아볼까요? 서식 맞춰주시고 서식 여기 정답도 있으니까 서식 맞춰주시고 정렬하시고 범위는 뭐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평가가 증가인 1분기와 2분기를 나타내라. 제목은 뭐죠? X축 제목은 제품이네요. 자, 그럼 먼저 평가가 증가인 항목들만 한번 봐볼까요? 평가가 증가인 항목. 그럼 먼저 정렬도 해야 되겠네요. 자, 정렬은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정렬은 자, 한번 볼까요? 잠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렬은 자, 평가순으로 정렬을 하고 평가가 같으면 뭐죠? 수출액 순으로 정렬한다. 평가순으로 정렬하고 평가가 같으면 수출액. 뭐 오름인지 내림인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 오름입니다. 말이 없으면.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범위를 주시고 데이터에 정렬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준을 평가로 주시고 평가가 없어요. 근데 평가가 뭐죠? 평가가 결과죠. 여기서는 결과죠. 그래서 결과. 자, 정렬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준을 결과로 주고 말이 없으면 오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평가가 같으면 수출액으로 역시 말이 없으니까 오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수치는 천 단위와 함께 뭐 통화는 통화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까지 전부 다 금액입니다. 금액. 자, 그리고 홈에 가서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숫자에 통화에 가서 통화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정렬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수점은 없애라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여기에도 소수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평균값이 문제죠. 평균값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소수점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자, 우리가 결과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숨겨야 되는 열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숨겨야 되는 열. 자, 단가 숨겨야 되겠죠. 제품 단가 숨기고 1분기 숨기고 2분기 숨기고 단가는 있죠. 그래서 B, C, D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자, 열 숨기기를 이용해서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밑에 이런 부분들도 다 금액이니까 자, 여기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같이 블럭을 잡고 자, 컨트롤 1번을 이용해서 통화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통화. 자, 통화가 안 들어갔네요. 자, 1번. 자, 숫자로 가버렸어요. 숫자로. 숫자가 아니라 통화에 와야 되겠죠. 통화에서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뭐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평가가 증가인 항목. 증가면은 자, 제품 잡아야 되겠죠. 제품 잡고 1분기와 2분기. 자, 1분기와 2분기니까 자, 제품 1분기, 2분기 잡았습니다. 그리고 증가인 항목막 잡으라고 했으니까 제품 1분기, 2분기 여기는 같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증가니까 여기서부터 오면 되겠죠. 이렇게 쭉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1분기와 2분기 이렇게 쭉 범위를 잡습니다. 차트를 그려서 안 나오면 이 부분만 따로 빼주시면 되겠죠. 삽입에 가서 차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차트 눌렀더니 제대로 나오는 것 같죠.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이렇게 아래로 끌어주시고 자, 46 정도까지만 당겨 보겠습니다. 46 정도까지만. 자, 46 정도까지 당겨 주시고 차트 제목이라든가 범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나머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형 차트와 인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결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시한 내용들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2분기가 빨간색이죠. 이런 것만 차트 종류에서 꺾은 선형, 자, 이런 걸로 바꿔주시고 제목 넣어주시고 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나서는 결과물과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인쇄에 관련된 미리 보기 내용들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차트를 가지고. 자, 다음 시간,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을 또 마지막 엑셀 기본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